예, 안녕하십니까. 유승호입니다. 컴퓨터 개론 엑셀 데이터 입력하는 과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뭐 데이터 입력하는 거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요. 키보드만 할 줄 알면은 뭐 키보드에서 누르면 나오는 건데 뭐 셀을 마우스를 이용해서 위치를 잡아주고 그 다음 키보드에서 숫자를 집어넣으면 숫자로 입력되고 문자를 입력하거나 특수문자를 입력하게 되면 문자로 입력이 되죠. 예, 그 정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따라오기 바랍니다. 데이터 입력, 셀에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는 크게 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문자, 숫자, 그리고 수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입력이 됩니다. 입력할 때에 따라서 지가 알아서 엑셀이 얘가 뭘 입력했구나 해서 그거에 맞춰 자동으로 설정이 되거든요. 먼저 텍스트 보게 되면 텍스트라고 하면은 문자, 숫자, 공백, 특수문자를 포함하는 것들을 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숫자만을 입력하게 되면 숫자를 입력이 되는데 문자랑 섞어서 입력하게 되면 공백이나 특수문자, 문자랑 섞어서 숫자가 입력이 되면 그거는 문자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문자 입력은 셀의 왼쪽으로 맞추어집니다. 이렇게 셀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채워져요. 여기서부터 채워서 옆으로 쭉 진행이 돼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숫자를 입력하려고 할 때 숫자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오른쪽에 맞추어지죠. 그런데 이 숫자가 아니라 문자를 입력하고 싶다 이럴 때는 따옴표를 누르고 그 다음에 숫자를 입력하게 되면은 그 셀에 숫자를 입력한다 하더라도 문자로 처리되도록 처리가 됩니다. 또는 값을 입력하고서는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된 숫자라고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러면 또 괜찮게 됩니다. 문자로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왼쪽으로 맞추어지겠죠. 그래서 텍스트는 어떤 걸 텍스트라고 한다. 숫자라 하더라도 앞에 헛다운표를 붙이게 되면 숫자로 처리된다는 사실 꼭 알고 있기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숫자 입력 보겠습니다. 숫자는 양이나 크기나 날짜나 시간을 나타내는 걸 다 숫자라고 합니다. 네, 시간과 날짜도 숫자로 처리된다는 거, 특수한 데이터로 처리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값이 표시되는데 각 셀마다 셀 서식이라는 게 있어갖고 그 서식에 따라서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처리된다가 자동으로 얘가 판단해서 처리해 버립니다. 단순하게 숫자만 입력했을 경우는 숫자로 이렇게 숫자 처리가 되는 거고요. 또 날짜같이 연 대시 월 대시 일 또는 월 대시 일 집어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날짜로 자동 처리가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시간일 때 시간은 콜론을 씁니다. 콜론은 동그라미 두 개죠. 콜론은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된 걸 콜론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하고 밑에 쉼표가 달린 거는 세미콜론이라고 하죠. 요거에 따라서 이 콜론을 입력했으면 콜론은 자동으로 시간으로 인식을 해 버린다는 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숫자하고 날짜하고 시간에 대해서 어떤 특수 문자를 썼냐에 따라 자동으로 인식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요. 단순히 숫자만 입력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오른쪽 정렬로 입력이 되고 오른쪽 정렬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문자를 입력하면 왼쪽으로 맞추어지죠.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제품명이라고 입력하고 위에 리본에서 이렇게 가운데 정렬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이 가운데로 딱 센터를 놓고서 맞추어진다는 거죠. 보통은 이런 식으로 왼쪽 정렬로 이루어지는데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 서식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 가운데 정렬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통은 다 왼쪽 맞춤으로 이루어집니다. 숫자는 다 오른쪽 맞춤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구분해서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셀에 딱 표시된 것만 보고도 이게 숫자인지 문자인지를 오른쪽 정렬이나 왼쪽 정렬이냐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용자가 이렇게 가운데 정렬로 바꿔버리거나 왼쪽 정렬로 바꿔버린다면 또 생각이 틀려지는 거겠죠. 그런 점 주의해서 보기 바랍니다. 수식, 계산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식을 수식이라고 합니다. 수식은 는으로 시작합니다. 는을 딱 누른 다음부터 표시되는 그 식은 다 수식으로 처리가 되는데 숫자나 연산자, 셀 참조,
함수 이걸로만 구성이 돼야 됩니다. 이것들로만. 함수는 어떤 이름이 있는데 아직 우리가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셀 참조라고 하는 건 여기는 셀 주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우스로 딱 클릭해야 되면 수식을 는 하고서 2 곱하기 마우스로 특정한 셀을 딱 클릭하게 되면 여기 있죠. 여기 딱 클릭하게 되면은 거기 주소가 예를 들어 여기 B2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B2라고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값이 여기 자동으로 대입이 된다는 거죠. 그 셀의 값을 바꿔버리면 바꾼 값으로 다시 계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셀 참조라는 건 셀 주소를 얘기한다. 또 연산자라는 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혹시라도 수식을 입력하는데 는이 또 처음에 시작한 는 말고 또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는 또 의미가 틀려지는 겁니다. 그건 조심해서 써야겠죠. 는이라는 거는 수식을 나타내는 기호이기 때문에 처음에 말고 다른 데 쓰였을 땐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네, 한번 확인도 해보겠습니다. 입력하는 과정에는 셀에서 입력할 때 셀에 이렇게 수식이 표시되고요. 수식 입력창에 입력해도 동일하게 처리가 됩니다. 어느 쪽에 입력하든 두 쪽에 다 값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도 표시가 되고 여기도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동일한 거라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입력이 끝난 다음에는 결과가 여기 표시가 돼요. 그런데 마우스를 클릭하면 클릭한 순간에는 결과가 아니라 내용이 여기 표시가 된다. 즉 수식의 내용이 여기도 수식 창의 내용이 여기에 표시된다는 거예요. 마우스 클릭해서 편집 모드로 들어가면 식이 표시되고 편집 모드가 아니라 그냥 딴 데로 선택하고 있으면 결과값이 표시된다는 것도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금 수의 입력, 텍스트의 입력, 수식의 입력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꼭 구분해서 생각해 줘야 되죠. 네, 다음 가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프레드시트는 표를 만드는 거거든요. 표를 만들 때는 이런 형식을 따라서 만듭니다. 위에 제목이 표시가 되고요. 열 제목과 행 제목을 나타낸 다음에 여기다 데이터를 표시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합계 또 통계값들은 아래나 오른쪽 끝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표를 만들 때 표 또는 테이블이라는 표현을 쓰죠. 표나 테이블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이거는 시각적 의사소통하고 자료를 정렬하는 양식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런 틀을 가능하면 갖춰주길 바랍니다. 제목은 위나 왼쪽에 표시하고 그거에 대한 통계값, 합계, 평균, 개수 이런 거는 밑이나 오른쪽 끝에 표시한다는 거, 데이터는 요 가운데 표시한다는 거 이런 형식을 꼭 지켜주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다 그렇게 쓰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미 뭐 이런 성적 통지표나 다양한 표에서 여러분이 경험해 봤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내가 이런 설명 안 해도 따라 하겠지만 가능하면 이런 규칙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면서 이런 틀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표를 쓰는 이유는 시각적으로 의사소통을 편하게 하고 자료를 잘 정리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이런 것도 생각해 주면 좋겠죠. 예, 워크시트의 레이아웃 아까도 설명을 했죠. 위에 제목 표시하고요. 워크시트의 제목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행 제목, 열 제목 하죠. 이렇게 열 제목, 행 제목. 우리가 셀을 나타내는 행 번호, 열 번호가 있고요. 표를 그릴 때도 표에 행 제목, 열 제목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 행 번호, 열 번호, 주소를 나타내는 얘들은 출력했을 때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출력할 때는 그 속의 내용만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겠죠. 도움말로 나온 거냐 아니면 실제 보고서에 들어가는 거냐, 즉 내가 사용하는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냐 이런 걸 좀 구분해서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을 여기 데이터는 여기 통계값은 여기하고 여기 표시된다는 거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제목을 위에 표시하는 게 일반적이죠. 뭐 논문 같은 거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합니다. 표일 때는 어떻게 하지? 표일 때? 몰라도 됩니다. 아직 그 단계는 아니구나. 오케이. 워크시트에서 표를 만들 때 표의 기본적인 구조, 즉 레이아웃은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 알고 있기 바라고요. 데이터 입력할 때 엔터하고 탭의 차이 알고 있죠? 엔터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탭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Shift 키를 눌렀을 때 거꾸로 방향.
Shift Enter를 치면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Shift 탭을 치면 왼쪽으로 이동한다고 단축키 설명했어요. 이것도 꼭 알고 있기 바랍니다. 네, 어려운 사항은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꼭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의미 없는 데이터라도 넣고서 엔터도 한번 쳐보고 탭도 한번 눌러보면서 아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아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이런 걸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엔터와 탭의 차이점 꼭 기억해 주고요. 네, 또 작업을 하다 보면 키보드에 없는 그런 문자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폐 단위라든지 아니면 뭐 문단의 앞에 머리글 표시하는 것들이 있죠. 그럴 때 키보드에 없는 문자를 입력하고자 할 때는 리본에 보면 삽입이라는 곳에 이렇게 기호라고 있습니다. 이 기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이런 그림이나 이런 뭐 또 동일한 내용이죠. 버전에 따라 좀 색깔이 틀릴 뿐입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걸 마우스로 클릭하게 되면은 바로 여기 밑에 최근 사용 기호에 여기 입력이 되거나 바로 삽입이 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 삽입 버튼 누르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셀에 그 내용이 삽입이 되고요. 그리고 요 밑에 최근 사용한 기호에는 최근에 내가 썼던 것들이 먼저 자주 쓰는 거는 이제 캐시 메모리죠. 여기 쭉 표시가 돼서 쉽게 고를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여기에 사용하는 특수 문자들은 해당하는 글꼴에 따라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글꼴이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특수 문자가 여러 가지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자 안에서 또 항목을 또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위 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선택하게 되면 유형별로 이게 뭐 가로 번호냐 원 번호냐 아니면 수학 기호냐 구분해서도 표시가 됩니다. 이것도 한번 꼭 확인해서 각 셀에다가 잘 쓰지 않지만 이런 화살표라든지 원 표시라든지 원 번호라든지 등을 입력하는 것도 꼭 한번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이거는 문자로 처리됩니다. 다 문자로. 그것만 기억해 주면 되죠. 그 밖에 더 특별한 게 있나? 어쨌든 키보드에 없는 기호를 추가할 때는 리본에서 삽입이란 메뉴를 선택하고 거기서 기호라는 걸 선택한 이후에 이런 창이 표시되면 여기서 골라주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야죠. 오케이? 예, 그리고 요건 특수한 건데, 이제 특수 문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늘 그 표를 열어가지고 하나하나 찾아다니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자음을 기준으로 해갖고 나름대로 좀 유형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 기능 한번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키보드에 없는 문자를 입력할 때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셀에다가 한글 자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절 하나를 입력하고 한자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서버 목록이 나옵니다. 팝업 창으로. 그럼 여기서 골라주면 된다는 거죠. 숫자를 눌러도 되고 마우스를 클릭해도 됩니다. 뭐 기억 한번 확인해 봐요. 일반적 구두 문자, 그리고 니은 했더니 괄호 관련된 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옷을 누르게 되면은 원 문자들, 괄호 문자들이 주로 표시가 됩니다. 이응을 누르게 되면 어떤 기준이냐고요? 기준 없죠. 뭐. 개발한 사람이 자기가 정한 거지 뭐. 이응을 치면 원 문자나 원 숫자나 원 영문자들이 이렇게 표시가 돼. 이런 것들이 이제 표시가 된다는 거죠. 또 리을을 누르면 단위들이 표시가 됩니다. 단위도 굉장히 많네요. 와, 이거 다 뭐야? 참 힘드네. 그 다음에 뭐 미음을 누르게 되면 이런 특수 문자들이 나오는데, 자주 쓰는 거는 기억을 해두는 게 좋고요. 나는 귀찮아가지고 삽입에 기호 주로 씁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 알고 있으면은 마우스를 두 번, 세 번 클릭하지 않고도 쉽게 특수 문자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 방식으로 바꿔야겠어요. 이게 더 어떻게 보면 더 편해 보여요. 명확하고요. 근데 단지 이제 어느 글씨가 어떤 기호들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몇 가지만, 자주 쓰는 건 많지 않으니까 몇 가지만 우리가 외워서 입력할 때 쓰면 편할 것 같죠? 뭐 싫으면 말고요. 편하려고 하는 겁니다. 엑셀에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할 때 특수 문자의 처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좀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거, 쓰기 편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오케이, 데이터 입력. 입력 데이터는 텍스트, 숫자, 수식 세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다 알고 있는 거고, 입력하는 방법은 다 동일하다. 입력할 때 셀을 선택하고 데이터를 입력한다 다 알고 있죠. 셀을 선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선택된 셀은 두껍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력하는 거구나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를 타이핑함으로써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마우스를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입력한 이후에는 마우스에서 복사하기, 붙여넣기 등의 작업 수행이 가능하고요. 자세히 보면 셀 오른쪽 밑에 이렇게 네모난 버튼이 하나, 그러니까 조그만 기호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를 핸들이라고 하거든요. 동일한 셀을 복사하거나 이럴 때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특정한 값을 집어넣고 마우스로 이 조그만 네모난 거 테두리를 잡고 잡아당기면은 무브가 됩니다. 이동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네모난 거 이걸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1, 2 잡아당겨도 되겠죠? 그럼 연속된 데이터의 입력이 됩니다. 자동 채우기 형식이 되는 거죠. 꼭 해봐야 됩니다. 지금 기초 배우는 겁니다. 기본 사용법들을 기초 사용법 튼튼해야지 나중에 좀 더 복잡한 거 할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요. 엑셀 잘 쓴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겠죠. 다 타이핑 치는 것보다 저런 기능은 쉽게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조작할 때 왜 이렇게 나왔지? 문제가 발생됐을 때도 그 원인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텍스트, 숫자, 수식의 입력 방법과 특수 기호의 입력, 또 입력한 이후에 조작하는 방법들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워크시트 때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 거꾸로 나왔네 순서가. 예, 요건 자동 완성 기능인데,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짜거나 데이터를 입력할 때 보면, 오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걸 줄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은 어떤 셀에 몇 개의 문자를 입력한 것이 이미 그 해열의 다른 셀에 입력한 셀과 일치한다면 자동으로 완성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인터넷 검색창에서도 보면은 몇 글자 치게 되면 유사한 글씨가 쭉 자동 제시가 돼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죠. 입력의 오류를 줄이고 입력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기능이죠. 네, 엑셀에도 오래전부터 그런 기능이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여기에 회원 분류를 집어넣고 있는데 특별 회원 이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일반 회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에다가 일반 회원을 또 입력하려고 일자를 딱 친 순간에 자동으로 일반 회원이라고 자동 완성이 제공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타이핑 안 쳐도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엔터를 쳐버리게 되면 바로 입력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회원이라는 데이터 입력을 편하게 하고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줄여준다는 거죠. 이런 기능을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기능이 엑셀에도 들어있다는 거 꼭 기억하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야. 오케이. 좋네. 좋아. 오케이. 자동 완성 기능 연습해 봐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걸 배울 때 눈으로 배우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손으로 하나씩 타이핑하면서 마우스를 클릭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거를 꼭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아주 사소한 거라도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네, 자동 완성 기능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없네. 자동 완성과 특수문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자동 완성은 특정한 셀에 일단 데이터가 들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세로나 가로로만 진행이 되지 대각선이나 이렇게는 안 됩니다. 밑에 걸 위로 하는 거 모르겠고. 그래서 셀에 입력하고 처음 몇 글자만 입력하면 해당하는 게 같은 열이네. 행 아니네. 같은 열에 유사한 게 있으면 미리 제시를 하고요. 그걸 선택해서 완성시키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맞으면 엔터키를 눌러서 입력을 마무리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야. 나는 일반인데 일반이라 1, 2반이야. 그러면은 자동 완성이 제공됐다 하더라도 타이핑을 계속 쳐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입력한 것과 일치하지 않네. 그럼 자동으로 자동 완성 기능 취소돼 버리면서 사용자 입력 기준으로 데이터는 처리돼 버립니다. 계속 타이핑을 하면 타이핑 친 내용이 입력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실습이긴 한데 너무 쉬운 거라 그냥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키보드에 없는 문자로 입력했을 경우 즉 기호죠.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삽입에 기호를 쓰면 좋다고 그랬죠. 삽입에 기호를 쓰면 표가 나오고 표에서 직접 골라서 입력하는 방법 쓰면 됩니다. 아니면 셀에다가 한글 자음을 치고 한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기본으로 샘플들이 제시가 된다고 했죠. 그걸 이용해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입력하는 기술을 습득하기 바랍니다.
예, 또 데이터 입력은 이제 빠른 데이터 입력입니다. 범위 내 데이터를 빠르게 입력하는 거예요. 동일한 어떤 특정 영역 속에 동일한 값을 여러 개 집어넣고 싶어요. 그럼 할 때마다 무슨 값, 무슨 값, 무슨 값 똑같은 걸 타이핑 치지 않아도 되고, 또는 하나가 방법은 하나를 입력한 다음에 이걸 복사해서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나 완성을 시켰으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도 이렇게 여기다 할까? 이렇게 다 똑같은 내용을 집어넣어주고 싶어요. 이때 어떻게 하죠? 그럴 때 여기다 먼저 집어넣고 이거를 복사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전체를 또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버리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하나를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잡은 다음에 하나를 입력을 해요. 데이터를 입력할 셀을 모두 선택을 하고 하이라이트된 셀 하나 입력을 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누르고 컨트롤 엔터? 얼터 키 엔터였지. 한 셀에 여러 줄로 구성된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얼터네이트 키에다 엔터를 누르면 줄바꿈이 이루어지면서 한 셀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했고요. 범위를 지정하고 한 셀에 값을 집어넣은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누르게 되면 그 선택한 범위 전체 내에 동일한 값이 다 들어가 버립니다. 오케이?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괜찮은 기능이죠. 복사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지금 편한 방법들 알고 있어야죠. 생으로 다 하기에는 시간이 아깝잖아요. 오케이. 예, 데이터의 수정, 즉 편집한다는 거죠. 이미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데이터를 넣고 싶어요. 이제 덮어쓰기 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하죠? 있는 셀을 삭제하고 빈칸으로 매듭에 다시 집어넣는다? 네, 그래도 되고요. 아니면 있는 셀을 다시 선택하고 또 집어넣는다. 예, 그러면 됩니다. 이미 데이터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수정한 셀을 선택하고 거기다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면 새로 입력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탭이나 엔터를 누르게 되면 값은 변경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라 잊지만 같이 쓰면 컴퓨터에서 덮어씌우기라는 거는 실생활에서는 덮어씌우면 기존 물건이 밑에 깔리게 되는데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덮어씌운다는 건 옛날에 있던 사용은 완전히 삭제돼 버리는 겁니다. 실수로 덮어씌웠는데 잘못한 거야. 옛날 데이터 살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죠? 잘 기억해서 다시 타이핑해서 입력하면 되죠. 아니면 컨트롤 키 CTRL D 플러스 어떻게 하죠? Z 실행 취소를 누르면 되죠. 실행 취소를 누르게 되면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무한정은 아니지만 많은 수의 이전에 실행됐던 내용은 컨트롤 Z를 누르면 다시 되돌리기가 됩니다. 이것도 알고 있으면 편합니다. 모르면 기억을 해야 되는데 날아간 데이터를 기억하기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컨트롤 Z라는 단축키도 꼭 기억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정할 때는 방법인데요. 일단 셀을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수정하려는 셀을 더블 클릭해야 됩니다. 이러면 셀이 선택되고 커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단점이 이렇게 하면은 기존 데이터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 그거를 지우고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해갖고 백스페이스를 누르거나 딜리트 키로 제거한 이후에 넣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셀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덮어씌우기가 생각보다 귀찮네. 그리고 또 더블 클릭하기가 귀찮으면 셀을 선택한 이후에 F2번 키는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공통으로 사용됩니다. 수정 버튼입니다. 수정 버튼. 이걸 누르면 모든 게 다 수정이 되거든요. 윈도우 탐색기에서 어떤 특정 파일의 이름을 바꾸고자 할 때도 마우스로 선택하고 살짝 더블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선택하고 F2번 키를 누르게 되면 파일 이름을 수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잖아요. 엑셀에서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을 하거나 F2번 키를 누르게 되면 편집 모드로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값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점도 알고 있어야겠죠?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뭐 세 가지씩 있어. 그냥 딜리트 눌러버리면 되잖아. 그런데 이제 삭제를 한 이후의 상태인데 이 삭제한다는 게 데이터만 지울 거냐 그 칸을 통째로 없애버릴 거냐 이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표를 입력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데 1번, 2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2번이 두 번 중복됐다. 이럴 때 어떡하죠?
그럴 때 그러면 두 번째 2를 3으로 바꾸고 3을 4로 바꾸고 이렇게 계속 바꿔줘야 되잖아요. 귀찮다는 거죠. 그럴 때는 두 개 입력되는 2번이란 것 중에 하나의 셀을 통째로 없애버리고 밑에 걸 잡아당기는 방법도 있고 오른쪽 걸 왼쪽으로 잡아당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삭제하는 세 가지 방법에서 삭제한 셀을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누르게 되면은 바로 삭제가 됩니다. 있는 거 셀 내용이 지워지는 거죠. 그 셀은 남아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홈에서 탭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삭제해 보면 여기 시트에 셀 삭제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셀 그룹 삭제 버튼, 셀 그룹 삭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셀 삭제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하는 거죠. 삭제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에 물어봅니다. 셀을 왼쪽으로 밀겠느냐, 위로 밀겠느냐, 아니면 지금 선택한 걸 줄을 전체 지워버릴 거냐, 열을 전체 지워버릴 거냐를 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셀을 기준으로 하나만 지울 거냐, 아니면 요걸 이 셀을 그러니까 내용만 지울 거냐, 셀을 없앨 거냐 기능이고, 또 하나는 이걸 기준 이 칸을 다 죽일 거냐, 이 행을 다 죽일 거냐, 이것도 구분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우개 표시 있죠. 이 지우개가 보통 이제 삭제하는 기능인데 모두 지우기, 서식만 지우기. 모두는 데이터하고 거기에 이제 그 셀 서식이라고 정렬 있죠. 왼쪽 맞춤, 오른쪽 맞춤, 또는 폰트 있죠. 글씨 크게, 색깔 이런 걸 다 그걸 서식이라고 합니다. 그걸 지울 수 있는 내용이고, 내용 지우기 하면은 셀의 내용만 지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셀 서식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도 모두 알고 있기 바랍니다. 지우는 과정에서 이렇게 정돈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요거 지우개 표시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걸로 해서 내용을 지우기도 하지만 테두리 성만 지우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구분해서 알고 있으면 좋겠죠. 지금 데이터 입력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거 설명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내용 설명했는데 별건 아닌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자주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분이 잘 익혀서 활용하기 바랍니다. 몰라도 지장은 없지만 모르면 불편한 거거든요. 모르는 만큼 늦게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거죠. 알면은 쓰기도 편하고 또 빠른 시간에 문서를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미세한 차이지만 꼭 하나씩 실습을 통해서 확인하고 여러분이 쓸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계속 진행이 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